네, 안녕하세요. 라빈 리커스토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철 소믈리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총 3개 소믈리에 대회에서 모두 우승해 그랜드 슬램을 최초로 달성한 소믈리에입니다. 분위기 있는 집술하면 또 와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5분 클래스에도 와인 입문자분의 고민이 들어왔는데요.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A라는 와인을 먹었는데 그 동일한 와인을 집에서 먹었을 때는 왜 그 맛이 안 날까? 그만큼 와인을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와인 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와인 글라스와 와인의 페어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글라스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베이스, 그리고 스템, 볼, 입술이 닿는 림,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볼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와인이 어떤 와인잔에 적합한지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고요. 이 림의 형태를 통해서 와인이 입, 혀 어느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샴페인 글라스를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플루트 글라스는 굉장히 입구가 좁고 높게 생긴 그런 글라스예요. 스파클링 와인이 플루트 글라스를 만났을 때 입구가 좁기 때문에 탄산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기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좋은 잔을 놔두고 볼이 넓은 글라스를 요즘에 많이 이용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샴페인도 하나의 와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볼이 살짝 넓은 샴페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향과 맛과 풍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이스팅을 하면서 그 비교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트 글라스에서는 샴페인의 기포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일 맛이라던가 와인의 풍미가 굉장히 최소화돼서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볼이 살짝 넓은 샴페인 글라스에서는 기포가 다양한 방향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향과 맛의 풍미가 굉장히 높은 것을 입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샴페인은 어떠한 음식과 먹어도 잘 어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릭 샐러드라던가 그런 다양한 샐러드류와 함께 드신다면 굉장히 좋은 식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화이트 와인 글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볼의 사이즈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화이트 와인은 차갑게 먹었을 때 그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요. 볼이 넓은 레드 와인잔에 화이트 와인을 먹게 된다면 산소와 접촉되는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최적의 온도로 화이트 와인을 음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테이스팅할 와인은 바로 오이스터 베이라는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인데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와인이 이 소비뇽 블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소비뇽 블랑 같은 경우에는 볼이 좀 작은 화이트 와인 잔이 잘 어울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도가 굉장히 좋고 과일 맛도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와인이에요. 이러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으로 과일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낮을수록 와인이 더 맛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소비뇽 블랑 같은 경우에는 와인 잔이 작은 타입일수록 와인을 조금 따를 수 있고 차가운 상태에서 계속 첨잔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된 거죠. 이런 스타일의 깔끔한 스타일은 회랑 먹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회 중에서도 흰살 생선 쪽이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테이스팅할 와인은 플라네타라는 생산자가 만드는 샤르도네 품종의 와인입니다. 볼이 넓은 화이트 와인 잔을 이용할 거예요. 이 와인의 색깔의 차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와인이 굉장히 프레쉬하고 과일 맛이 많이 난다. 이렇게 황금빛을 띈다. 이 와인은 뭔가 조금 더 숙성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스웰링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면적이 접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와인잔 안에서 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와인인데 시지 않은 듯한 과일 향이 나고요. 숙성에서 나타나는 나무통 향, 시나몬 같은 향, 이런 스파이스한 향까지 굉장히 향이 다채롭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풍미가 있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크림 베이스의 요리와 함께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네, 다음은 레드 와인 글라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보르도 타입 글라스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르도라는 프랑스 지역은 파워풀하고 풀바디의 와인이 특징이죠. 그런 와인을 이 잔에 먹으면 좋은데 그 이유는 바로 볼이 넓어서 산소와 닿는 면적이 굉장히 커요. 이 림 부분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향이 조금 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이 보르도 글라스예요. 자, 두 번째로는 부르고뉴 글라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르고뉴는 향의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이 향을 증폭시켜주는 증폭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볼이 훨씬 넓어요. 어항처럼 밑에 부분은 굉장히 넓고 위로 올라올수록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부르고뉴 와인 먼저 시음을 해볼 건데, 메종 로시벨렌의 부르고뉴 피노누아라는 와인이고, 빈티지는 2018년산 와인이에요. 코를 가까이 대고 깊게 들여 마셔야 그 향이 하나하나 느껴질 정도로 향이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하지만 파워풀하진 않아요. 이렇게 섬세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신맛이 조금 도드라지는 그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쓰시면 되는데, 이 림이 보르도에 비해서 굴곡이 있죠. 그러니까 더 타원형이다 보니까 입에 떨어지는 게 중간으로 떨어져요. 입 중앙으로 떨어뜨려서 신맛을 조금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부르고뉴 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크랜베리, 라즈베리, 장미꽃, 이런 꽃향기와 빨간색 계열의 과일 향들이 많이 나요. 보르도 와인은 이제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샤또 시트랑이라고 하는 와인이고, 전형적인 보르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소와 와인을 접촉시켜주는 이 과정을 거치면 와인의 향이 계속 바뀌고 다채로워져요. 초콜릿이라던가 나무통에서 숙성한 향과 검은색 계열의 과일 향들이 이제 막 넘실넘실하는 것 같아요. 보르도는 보르도에 먹었을 때 가장 좋고, 피노누아는 피노누아에 먹었을 때 가장 좋다. 하지만 시라 글라스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 글라스 왼편에는 보르도 와인을, 오른쪽에는 부르고뉴 피노누아 로시벨렌의 와인을 따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과일 향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면, 이 부르고뉴 글라스는 과일 향과 꽃향이 굉장히 조화롭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향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잔 중에서도 부르고뉴 잔을 선호하는 이유인 것 같고, 보르도 와인을 한번 테이스팅해보죠. 이 시라 잔에서 특정한 향들이 증폭이 되고 나니까 두 개를 놓고 먹으니까 이 향이 죽어요. 향을 온전하게 다 즐기기 위해서는 적합한 글라스가 필요는 한 거는 맞으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르도 글라스, 부르고뉴 글라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 시라 글라스가 입문자분들에게는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글라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에 대한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나 이 부르고뉴 와인 같은 경우에는 훈제 오리 같은 요리와 함께 드시면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탄닌이 이제 조금 있는 스타일의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크도 괜찮고 갈비찜 같이 그런 요리랑도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와인 글라스의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어떠한 모양의 글라스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와인과 잘 맞는지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븐 클래스와 함께 와인 캐주얼하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